선생님 어제 문제풀이 영상에서 9쪽과 12쪽을 빼먹었더라고. 그래서 물리원 9쪽 그리고 12쪽 영상 조금만 더 추가할게. 9쪽. 첫 번째 일단 돌림 힘에 대해서. 돌림 힘은 팔의 방향에 병행하게 작용할 때. 아니요, 이리 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게. 회전축이 있었었고 회전축이 있었었다. 그럼 이게 팔이라고 이야기할 거거든. 팔이고 팔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 그 힘 때문에 회전이 생길 거다. 그래서 축에 대해서 팔과 수직으로 힘이 작용을 하면 회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힘이 생긴다. 1번 틀렸다. 수직으로 고쳐줘야 된다. 2번 돌림힘은 어떻게 우리가 토크 이렇게 이야기했지. 토크는 뭐라고? FR.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 FR 사인 세타라고 얘기하다가 요즘은 FR로 이야기하자 바뀌었는데, 그래서 교육과정상으로 수직으로 작용하는 경우하자 사인 90도다? 이런데요? 그래서 수직만 이야기하니까 FR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번에 돌림힘은 지뢰의 팔의 길이가 길수록 팔의 수직인 힘의 크기가 클수록 크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강조가 있다. 요 필기 잘했는지 볼 거다. 돌림힘의 단위는 뭐라고 한다? 뉴턴 미터라고 하겠다. 맞나 이거? 맞지? 그런데 주의사항 뭐라고? 줄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우리 줄 언제 썼죠? 에너지 할 때, 일할 때 단위를 줄로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때 일할 때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였잖아.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는 거, 힘하고 이동하고 일치했기 때문에 곱해줬던 걸 뉴턴이라 했는데, 뉴턴미터 줄이라 했는데, 지금 돌림힘은 단위를 그냥 뉴턴미터다. 필기 잘했는지 물어볼 거다. 바로 3번. 자, 돌림힘의 크기는 힘에 작용하는 각도 묻는 거다. 여기에 세타가 수직으로 가까울수록 크다. 사인 세타였으니까 수직일 때 이때가 제일 크다. 되겠지? 이번에 자, 그림 같이 한쪽 끝에 구멍을 냈대. 이렇게 팔이 있는데 팔 한쪽 끝에 구멍을 내고, 그때 이 길이가 얼마였느냐? 10cm. 지금 이게 팔 길입니까? 맞다. 그런데 쌤 이게 마음이 별로 안 들어. 왜냐? 0.1m로 고쳐야 될 것 같아. 단위는 우리는 FR은 뉴턴미터가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힘을 어떻게 줬느냐? 이렇게 비스듬하게 몇 뉴턴을 줬다? 5뉴턴. 그런데 각도가 몇 도였다? 30도가 나왔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우리는 수직 방향의 힘이 필요하다. 그럼 이렇게 하면 30도다. 몇 대 몇 대 몇? 삼각비? 그렇지. 30도가 되면 2대 1대 루트 3이 되겠지. 그러면 이 힘이 대각선 방향이 5뉴턴이라면 이 힘의 크기는 얼마? 2.5뉴턴 되나? 그래서 FR 사인 세타가 되겠지. 자, 이번에 돌림힘의 크기 토크는 FR 사인 세타. 힘과 회전축이 이루는 각이 있다면 여기 회전축하고 힘하고 이루는 각도, 요 세타를 갖다가 사인 값으로 넣을 거다. 그러면 우리는 봤을 때 FR 사인 세타, FR 사인 세타 30도까지 하니까 얼마? 0.25 뉴턴 미터까지 정확하게 단위 적어주기. 됐지? 3번 문제. 3번. 자, 스패너로 볼트를 돌리기 위해서 돌림힘의 크기가 얼마 필요하냐? 자,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는 거, 요거 이름이 너트지. 이 너트를 돌리기 위해서 스패너라는 기계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긴 연장 도구가 있는데, 이거 내가 이용을 해서 돌릴 거다. 그래서 이 나사모 너트 바뀐 거 잘 안 움직일 건데 내가 스패너라는 기계를 써서 돌릴 건데, 그럼 얘가 축인 거지. 축을 기준으로 내가 손을 어디에 들고 있느냐 따라서 팔 길이가 결정이 될 거야. 팔 길이. 그러면 일단 돌림힘의 크기가 얼마였다? 10Nm. 10Nm. 돌림힘 크기. 그만큼 필요하대. 그런데
이게 지금 팔 길이가 얼마? 와우, 되게 길다. 0.5m래. 0.5m. 그러면 F, R. 이 길이가 들어갈 거니까 얼마? 우리는 힘을 최소 50N을, 50N인데 20N을 줘야겠다. 그래서 힘 크기는 얼마? 20N은 수직으로 줘야지 이동시킬 수 있다. 돌릴 수가 있다. 됐지? 4번. 4번에 보면, 지렛대 나오네. 지렛대는 일단, 자, 한 번만 적어봐. 지렛. 지렛은 3개의 포인트가 있다. 뭐, 힘점, 받침점, 작용점. 어떤 느낌인지 알까? 물체가 놓여있다. 물체가 무게에 작용한 게 작용점. 그리고 받침대, 받침점. 내가 물체에 어떻게 꾹 누르게 되니까 물체를 비스듬히 이렇게 내려있던 거. 물체를 갖다가 올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짧은 쪽에 B, 긴 쪽에 A, 그리고 물체의 무게 W, 가해줘야 되는 힘, 라지 F. 그러면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힘주면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 물체의 무게 때문에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축을 기준으로 돌림힘이 작용할 거다. 그러면, 자, 걸로 1번에. F는 어때요? 얘가 균형을 잘 이루려고 한다면, 누구? FR. WB는 FR, FA 같아야 된다. F는 무게 곱하기 A분의 B. 무게보다 A가 긴 거였고 B가 짧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1보다 작은 숫자를 곱해서 즉 무게보다 적은 힘을 가해도 들어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럼 1번 F는 A분의 B, W다. 5. 2번에 A가 커져야지 더 힘이 작게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힘을 적게 줄 수 있는 건 언제? 지렛대에서 받침점에서 힘점까지 길이가 길어야 한다. 땡. 세 번째, 물체 무게보다 작은 힘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다. 그렇지. 무게보다 1보다 작은 수를 곱했다. 맞다. 그 정답은 OXO. 5번 문제. 무게가 20N, 지렛대 A와 B. 오케이? 자, 그러면 A 길이가 30cm, B 길이가 얼마? 20cm 받침점이 있었다. 물체의 무게가 몇 뉴턴이다? 30N이다. FR 두 개 같아야 되지. 그러면 여기서 돌림힘 물었네. 돌림힘의 크기는 어떻게? FR인데 조심. 뭐라고? 토크는 FR 0.2. 그래서 얼마? 6Nm다. 이렇게. 됐지? 자, 6번. 축바퀴 원리를 이용한 게 아닌 것. 6번에 축바퀴. 축바퀴는 그렇지. 뭐 있더라? 드라이버. 자동차의 핸들. 이상하게 됐다. 핸들. 그리고 어떻게? 문. 손잡이. 그리고 어제 하나 더 있는 게 뭐 있더라? 문, 손잡이. 자전거 기어. 자전거 기어. 그렇게까지. 됐지? 넘어갈게. 자, 그 밑에 빈칸. 돌림힘. 평형 얘기할 건데 물체의 회전 운동을 발생시키거나 변화시킨다. 회전 동그라미. 회전을 발생시킨다, 변화시킨다. 무슨 힘? 돌림힘. 다른 말로 토크. 두 번째, 돌림힘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지뢰의 팔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과 지뢰의 팔 길이를 해야 되지. 봅니다. 자, 그러면 토크는 지뢰의 팔에 작용한 힘의 수직 성분인 F 사인 세타. 이렇게 비스듬할 때 수직 성분이니까 F 사인 세타. 크기와 팔 길이 R 곱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토크는
FR 사인 세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그 다음 돌림힘 평형 그래 우리는 힘 평형과 돌림힘 평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돌림힘 평형은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 힘이 같으면 첫째 줄 끝에 돌림힘의 크기가 같으면 두 돌림힘은 평형을 이루어서 회전이 변하지 않는다. 회전을 유지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시소 양옆에 누구? 지렛대가 있었고 40kg인 사람과 60kg인 사람이 시소를 타려면 무게가 몇 대면? 2대 3. 그래서 힘이 2대 3이 되니까 거리가 3대 2가 되는 이 지점에 앉고 이 지점에 앉으면 평형이 유지가 된다. 그때 살짝 움직여서 재밌게 탈 수가 있다. 그래서 회전 상태가 변하지 않을 수가 있다.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자, 그 밑에 땡땡땡 평형을 이용해서 지뢰를 사용하면 무게보다 작은 힘. 그치? 무게보다 작은 힘은 어떻게? 물체 쪽에 짧고 원 쪽에 길게. 그러면 무게보다 힘의 크기는 무게보다 긴 것분에 짧은 걸로 해서 쉽게 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지뢰와 같은 원리로 돌림힘을 얻는 장치다. 큰 바퀴, 작은 바퀴. 작은 바퀴가 있고 그 옆에 연결된 큰 바퀴가 있고 그리고 큰 바퀴와 작은 바퀴가 동시에 회전하기 때문에 회전수가 똑같은 거야. 회전수가 똑같은데 돌돌 말려있는 이 작은 쪽, 돌돌 말려있는 큰 쪽. 그러면 어느 쪽? 큰 쪽에서 내가 힘을 주면 작은 쪽에 있던 물체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요 반지름이 1대 2였다면 내가 2m 잡아당길 때 이 줄은 1m 올라갈 거거든. 똑같아. 여기서도 닮음이기 때문에 지렛대에서 힘만 적게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어떻게 힘이 적게 주는 것 같지만 이동한 거리가 길어지고 이동한 거리가 짧아지고 그래서 결국 일의 양은 똑같을 거다. 그런 얘기까지도 심화적으로 할 수가 있다. 됐어? 그래서 촉바퀴는 지뢰와 같은 원리다. 돌림힘을 얻는다. 큰 바퀴 반지름, 작은 바퀴 반지름보다 큰 바퀴가 얘가 크면 클수록 작은 힘으로 돌릴 수 있겠지. 이제 작은 힘으로 물체를 움직일 수 있다. 자, 넘어갑니다. 12페이지에 선생님이 문제 한 문제 빼먹었던 것 같은데 12쪽에 그림과 같이 자, 천장이 있어. 천장이 있고 그리고 바닥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바닥이. 여기에 받침대가 있어. 받침대가 있고 선반을 이렇게 올려놨다. 선반을 올려놨다. 이 선반 길이가 전체가 몇 미터였냐면 3미터거든. 3미터인데 1대 2대 3 이렇게 세 등분 이렇게 돼 있다. 그랬는데 어디에? 1m 지점에 물체를 하나 매달아놨단 말이야. 그리고 이 끝에 천장 끝쪽에 실을 하나 매달아놨고 됐어?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분석을 한번 해볼게. 힘 분석을 한번 해보자면 자, 일단 전체는 3m짜리다. 3m짜리. 자, 물었는 게 뭐냐 하면 자, 거기 둘째 줄에 실이 견뎌야 하는 힘. 여기 이 실이 견뎌줘야 하는 이 힘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이게 질문이야. 그런데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그러면 얘가 안정되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평형의 조건이 성립을 해야 된다. 안 익숙하겠지만 우리가 외워야 된다. 평형의 조건은 두 가지. 무슨 평형? 힘 평형. 또 다른 하나는 돌림힘 평형. 쌤 뭐랬지? 힘 평형은 위쪽과 아래쪽이. 돌림힘 평형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이. 이렇게 같은 걸로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 자, 쌤 있잖아요. 이 물체가 혹시 몇 뉴턴? 30뉴턴?
이렇게 돼 있지? 자, 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축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상당히 수월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사실은 여기는 받침점이 위로 작용하는 힘이 있는 거라. 받침점이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 그리고 이 물체의 무게가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실이 위로 작용하는 F, 실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선무 분석을 해보면 힘은 세 가지. 그래서 받침점, 실, 그리고 무게에 의한 힘. 위아래가 같다는 얘기는 위쪽으로 받침점과 그리고 위쪽으로 실이 주는 힘이 아래로 이 물체의 무게하고 같이 합의돼야 될 거고, 돌림인 평형으로 이야기하면 축을 어디 둬야 될 것 같아? 그때 쌤은 실을 받는 이 힘이 궁금하다 했으니까 얘를 축으로 둘 것 같아. 축으로. 왜냐? 이 물체의 값은 알고 있고 이 힘을 물었었고, 그러니까 이게 축이라면 굳이 F 받침 안 구해도 모든 게 쉽게 나올 거라는 거지. 그치? 연립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연립을. 자, 그럼 시계 방향이면 요거 F, R. 시계 반대 방향인 건 F 실, F, R. 이렇게. 됐어? 그러면 F 실이 얼마? 10N 되겠지. F 실이 10N 될 거니까 F 받침점이 작용하는 힘은 20N일 거다. 물론 묻지는 않았다. 우리한테 물은 건 뭐? 실이 작용하는 힘이다. 가능하겠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